당신 딸 아니에요. 제 딸이에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는 여자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임신한 채 쫓겨났던 며느리가 경찰청 감사관으로 돌아온 겁니다. 파출부 딸이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경찰청장의 외동딸이었다는 걸 시댁은 전혀 몰랐죠. 과연 경찰 권력을 손에 쥔 며느리의 복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수진아,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시어머니 이순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수진은 임신 5개월 된 배를 감싸며 소파에 앉아 있었죠. 옆에는 남편 박민호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민호 씨 아내인데요. 아내? 파출부 딸이 경찰 집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참았는데. 이순자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노골적인 혐오가 드러나 있었죠. 민호 아빠는 경찰서장이고 민호는 경위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1년 동안 들었던 무시가 오늘따라 유독 날카로웠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죄송한 건가요? 죄송한 정도가 아니지. 내 엄마가 뭐 했어? 남의 집 청소하고 빨래하던 파출부잖아. 수진의 손이 하얗게 떨렸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욕당하는 순간이었죠. 민호야, 내가 뭐라고 좀 해봐. 우리 아이 엄마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수진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죠. 수진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 형편 차이가 너무 크잖아. 뭐라고? 수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편을 드는 순간이었죠. 나 이번에 경감 승진 심사 앞두고 있어. 집안 분위기가 좋아야 하는데. 민호의 목소리에는 변명이 가득했습니다. 승진이 그렇게 중요해? 당신 아내와 아이보다?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좀 참아줘. 이순자가 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나가. 이혼하고 혼자 키워. 어머님 제발요. 저는 민호 씨 아이를 가졌어요. 그게 민호 아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친자 관계까지 의심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죠. 당장 나가. 우리 집 문턱 다시 넘지 마. 이순자가 수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복도를 거칠게 끌려갔죠. 손 놔요. 제가 걸어 나갈게요. 수진이 팔을 빼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놓아주지 않았죠. 현관문을 열고 수진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파출부 딸 주제에 감히 경찰 집안에.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아파트 복도에 홀로 서 있었죠. 배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와 거리에 섰을 때 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혼자라는 걸 깨달았죠. 핸드폰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시댁에 들어간 게 후회됐죠. 근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을 보러 갔죠.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금이라도 먼저 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80만 원밖에 없어서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시면. 임신하신 것 같은데 일은 하세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한숨을 쉬었죠. 힘드시겠네요. 그럼 50만 원만 주세요. 나머지는 다음 달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쇠를 받아들고 좁은 방에 들어섰습니다. 텅 빈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무능해서.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맨 뒷장에는 20년 전 적어둔 전화번호가 있었죠. 강우진. 수진의 친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가 친척 집에 맡겨졌던 수진은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어머니가 남긴 수첩에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었죠. 한 번도 전화한 적 없었습니다. 외가 친척들이 말했습니다. 내 아빠는 너를 버렸어. 찾지도 마.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강우진 씨 맞으세요?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당신 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라뇨? 제가 딸이 있다는 건 처음 듣는데요. 수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을 몰랐던 겁니다. 어머니 이름은 한지영이에요.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지영이를 어떻게 아세요? 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아버지 이름을 남겨주셨어요. 잠깐만요. 지금 어디 계세요? 서울 관악구인데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아버지가 온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수진 씨 맞으세요? 네. 저는 강우진입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우진은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지영이를 닮았네요. 눈매가 똑같아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가 맞나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지영이와 제가 만났던 건 사실입니다. 강우진이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경찰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하던 식당에서 지영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사랑에 빠져 사귀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죠. 그 후 지영이 임신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강우진은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지영은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고 강우진에게 연락하지 않았죠.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알았다면 책임졌을 겁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살아남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지는 시댁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파출부 딸이라고 무시당했다는 것, 남편이 승진 때문에 아내를 버렸다는 것. 강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 집안이라고 했죠? 네. 시아버지가 경찰서장이고 남편은 경위예요. 강우진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경찰청 차장 강우진.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청 고위 간부였던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과 아이를 지켜줄게요. 강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죠.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지켜준다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분이 처음 뵙는 사람 같아요. 당연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어요. 수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도와주세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강우진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 수진의 원룸 보증금 전액을 지불했죠. 그리고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매달 200만 원씩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우진은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히지 마세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왜요? 박민호 집안이 경찰 조직 안에 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수지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경찰 조직의 위계 질서를 생각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몸조리 잘하고 아이 낳으세요. 그 다음은 제가 길을 만들어 줄게요. 무슨 길이요? 경찰이 되는 길입니다. 수지는 놀라서 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경찰을요? 파출부 딸이라고 무시했죠? 그럼 경찰이 되어서 당당하게 맞서면 됩니다. 강우진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대학 특채 과정이 있습니다. 출산 후 1년 뒤에 지원하세요. 하지만 저는 대학도 겨우 나왔는데요. 학력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추천서를 쓸 수 있어요.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경찰이 된다는 것 상상해 본 적 없는 미래였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제 딸이니까요. 그날 이후 강우진은 매주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산부인과 검진도 함께 갔고 출산 준비물도 함께 샀죠. 수진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개월 후 수진은 딸을 출산했습니다. 강우진이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간호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 태어났습니다. 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를 만난 겁니다. 분만실에 들어가 수진과 아기를 봤죠. 수진이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 거예요? 서연이요. 강서연. 아버지 성을 따르는군요. 네. 이제는 아버지 딸이고 싶어요. 강우진은 손녀를 안아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죠. 서연아, 할아버지야. 너를 지켜줄게. 그날 밤 강우진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죠. 지영아, 미안해. 내가 낳은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할게. 우리 딸과 손녀를 반드시 지킬 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낸 수지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우진이 가전제품과 가구를 채워놨죠. 아기 침대와 유모차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20년 못 해준 걸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합니다. 수지는 서연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죠. 강우진은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 손녀를 봤습니다. 서연이가 웃을 때마다 강우진도 함께 웃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우진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슬슬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준비요? 경찰대학 특채 준비입니다. 내년 봄에 시험이 있어요. 수지는 긴장했습니다. 아직 자신이 없었죠. 제가 애를 키우면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도와줄게요. 서연이는 제가 봐줄 테니 공부에 집중하세요. 그날부터 수진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낮에는 서연을 돌보고 밤에는 공부했죠. 강우진이 퇴근 후 원룸으로 와서 손녀를 봐줬습니다. 수지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에 집중했죠. 헌법, 형법, 경찰학개론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죠. 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배워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경찰대학 특채 시험에 응시했죠. 필기 시험을 통과했고 면접까지 갔습니다. 면접장에서 수지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경찰이 되고 싶으신가요? 수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약자가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합격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합격. 두 글자가 화면에 떴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합격했어요. 축하해요. 이제 시작입니다. 수진은 경찰대학에 입학했습니다. 1년 과정의 특채 교육이 시작됐죠. 체력 훈련, 법률 교육, 실무 실습이 이어졌습니다. 힘들었지만 수진은 악착같이 버텼죠. 서연은 강우진이 돌봐줬습니다. 퇴근 후 손녀를 데리고 공원에 가고 밥을 먹이고 재웠죠. 할아버지와 손녀의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교육 과정 중 수진은 동기들과 친해졌습니다. 한 동기가 물었죠. 수진 씨는 왜 경찰이 되려고 해요?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가족인가 봐요? 네. 소중한 가족이요. 교육을 마친 수진은 경위로 임관했습니다. 졸업식에 강우진이 참석했죠. 손녀 서연도 함께였습니다. 서연이 엄마의 제복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멋있어. 수진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가 널 지켜줄게. 강우진이 수진의 어깨에 계급을 달아줬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준비됐죠? 네. 준비됐어요. 그 무렵 강우진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찰청장으로 승진한 겁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최고 책임자가 됐죠. 취임식에서 강우진은 말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찰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도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우진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죠. 딸이 제대로 된 경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3년 전 딸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수진은 경찰청 감사관실에 배치됐습니다. 경찰 조직 내부의 비리를 감사하는 부서였죠. 강우진이 직접 배치한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실력을 쌓으세요. 기회는 곧 올 겁니다. 무슨 기회요? 복수할 기회 말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감사관으로 여러 사건을 처리하며 실력을 쌓았죠. 비리 경찰을 적발하고 부정을 밝혀냈습니다. 냉정하고 철저한 감사관으로 소문이 났죠. 동료들은 수진을 두려워했습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스타일이었으니까요. 서연은 4살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며 밝게 자랐죠. 강우진이 매일 어린이집 픽업을 담당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매일 저녁 함께 시간을 보냈죠. 서연아,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 그림. 강우진은 손녀가 그린 그림을 받아봤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그려져 있었죠. 이게 할아버지야? 네. 할아버지는 경찰 할아버지예요. 강우진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서연이도 나중에 경찰 될 거야? 아니요. 저는 엄마처럼 될 거예요. 엄마도 경찰인데? 그럼 경찰 할래요. 강우진은 웃었습니다. 3대가 경찰이 되는 건가 생각하니 뿌듯했죠. 그날 저녁 수진이 퇴근했습니다. 강우진의 집에 들렀죠. 서연이 할아버지 무릎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괜찮아요. 서연이 보는 게 즐거워요. 수진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죠. 아버지, 제가 감사관으로 일한 지 2년이 됐어요. 맞아요. 많이 성장했죠.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강우진은 수진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박민호 집안 말이죠? 네.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무 일도 없어요.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무슨 기회요? 박민호 아버지가 있는 경찰서에서 비리 제보가 들어왔어요.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비리인가요? 승진 청탁,
금품 수수, 정보 유출. 여러 가지예요. 제보자는 누구예요? 그 경찰서 직원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더군요. 수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감사를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다음 주에 특별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팀장인가요? 당신이 팀장입니다. 수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준비는 되어 있죠? 네. 준비됐어요. 강우진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보 내용과 증거 자료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세요. 수진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법대로 원칙대로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박민호가 그 경찰서에 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민호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괜찮아야죠.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강우진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수진은 감사팀 5명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죠. 차 안에서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합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네, 팀장님. 경찰서에 도착하자 서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박민호의 아버지 박철수였죠. 어서 오세요. 특별 감사 나온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수진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경찰청 감사관 강수진입니다. 박철수는 명함을 받아들며 수진을 자세히 봤죠. 낯이 익은 것 같은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박철수는 수진 일행을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경찰관과 마주쳤죠. 박민호였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아? 강수진 경위입니다. 사적으로 부르지 마세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 경찰이 된 것도 놀라운데 감사관으로 온 겁니다. 너 어떻게? 업무 중입니다. 비키세요. 수진은 민호를 지나쳐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회의실에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은 서장을 포함한 간부들을 상대로 질문했죠. 최근 3년간 승진 인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럼 이 명단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적격자로 분류됐던 경찰관들이 갑자기 승진한 목록이었죠. 박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겁니까? 제보받았습니다. 금품을 받고 승진시켰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조사해보면 알겠죠. 감사는 3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뒤지고 직원들을 면담하고 증거를 모았죠. 그 과정에서 박민호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박민호 경위 조사실로 오세요. 민호는 떨리는 다리로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책상 너머에 앉아 있었죠. 앉으세요.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강수진 경위라고 했습니다. 사적인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 전 일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우리 딸은 어떻게 됐어? 보고 싶어. 당신 딸은 없습니다. 제 딸만 있을 뿐이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줘. 업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3년 전 승진 과정에 대해 설명하세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펼쳤죠. 당신은 원래 승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단에 올랐죠. 그건
어머니가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니. 몰랐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몰랐다고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수지는 냉정하게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박철수 서장과 이순자가 여러 차례 금품을 주고받았죠. 승진뿐 아니라 인사 정보를 빼돌려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 수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팀원들이 모여서 최종 검토를 했죠. 박철수 서장은 중징계 대상입니다. 박민호 경위는요? 징계위원회 회부가 적절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들고 박철수를 찾아갔죠. 서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드립니다. 박철수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강수진 경위입니다. 경찰청 감사관이고요. 내 며느리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전 며느리였습니다. 지금은 아무 관계도 아니죠. 박철수는 책상을 쾅 쳤습니다. 당장 이 감사 취소해. 불가능합니다. 이미 청장님께 보고됐습니다. 내가 감히 누구 덕분에 경찰이 됐는데?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죠. 제 실력으로 됐습니다. 누구 덕도 아니에요. 수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3일 내로 소명 자료 제출하세요. 안 하시면 징계위원회로 직행입니다. 이 계집애가 지금 말 조심하세요. 녹음되고 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들어보였죠. 박철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추가 고발당할 수 있으니까요. 서장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할 말 없습니다. 우리 딸만이라도 보게 해줘. 아빠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싶어. 수지는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3년 전에 아빠 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선택했죠. 나도 후회하고 있어. 매일 후회해. 후회한다고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민호가 수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진은 재빠르게 피했죠. 손대지 마세요. 공무 집행 중입니다. 그 말에 민호는 손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3년 전 임신한 아내를 버렸어요. 승진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빠 행세하려고요? 자격 없어요. 수진은 민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민호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감사관한테 뭐라고 한 거 아냐? 관계가 있나 봐. 표정 좀 봐. 민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박철수 서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죠. 금품 수수와 직권 남용이 명확히 드러났으니까요. 박민호는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승진도 취소됐죠. 이순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뇌물공여죄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이 직접 수사해서 검찰에 넘긴 겁니다. 이순자는 구속됐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죠. 첫 공판일 이순자는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수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죠. 수진아, 제발 도와줘. 내가 한마디만 하면. 판사가 방청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재판 진행합니다. 이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죠.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 간부에게 수차례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총액은 3억 원이 넘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재판은 1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이순자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저는 아들을 위해 한 겁니다. 어머니라면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모성애를 범법 행위의 변명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이순자는 수진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도관이 막았죠. 피고인은 퇴정하세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복도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뭐하러 왔어요? 엄마 좀 도와줘. 내가 청장 딸이라며? 수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군요. 아빠가 알아냈어. 강우진 청장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래서요? 제발 엄마만이라도 살려줘. 구속은 너무 심한 거 아냐? 수진은 민호를 차갑게 봤습니다. 법대로 한 겁니다.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그럼 비리를 덮으라는 얘기예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3년 동안 뇌물을 줬어요. 그게 범죄인 거 몰라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제 어머니는 파출부였어요.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했죠. 수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파출부 딸이 감히 경찰 집안에 들어왔다고. 그 말 기억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죠. 수진은 민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수진의 뒷모습을 봤죠. 한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순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죠. 법정에서 이순자는 무너졌습니다. 제발 제발요. 저는 아들을 위해.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순자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진은 강우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서연이 할아버지와 놀고 있었죠. 엄마. 서연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공주 오늘 뭐 했어? 할아버지랑 공원 갔어요. 강우진이 말했습니다. 판결 났다며? 네. 2년 실형이에요. 어떤 기분이에요? 아무 느낌 없어요. 당연한 결과니까요. 강우진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잘했어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진은 서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당신 딸은 없습니다. 제 딸만 있을 뿐이죠.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 전에 아빠 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선택했죠. 나도 후회하고 있어. 매일 후회해. 후회한다고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민호가 수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진은 재빠르게 피했죠. 손대지 마세요. 공무 집행 중입니다. 그 말에 민호는 손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3년 전 임신한 아내를 버렸어요. 승진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빠 행세하려고요? 자격 없어요. 수진은 민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민호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감사관한테 뭐라고 한 거 아냐? 관계가 있나 봐. 표정 좀 봐. 민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박철수 서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죠. 금품 수수와 직권 남용이 명확히 드러났으니까요. 박민호는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승진도 취소됐죠. 이순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뇌물 공여죄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이 직접 수사해서 검찰에 넘긴 겁니다. 이순자는 구속됐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죠. 첫 공판일 이순자는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수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죠. 수진아, 제발 도와줘. 내가 한마디만 하면. 판사가 방청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재판 진행합니다. 이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죠.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 간부에게 수차례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총액은 3억 원이 넘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재판은 1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이순자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저는 아들을 위해 한 겁니다. 어머니라면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모성애를 범법 행위의 변명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이순자는 수진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도관이 막았죠. 피고인은 퇴정하세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복도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뭐하러 왔어요? 엄마 좀 도와줘. 내가 청장 딸이라며? 수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군요. 아빠가 알아냈어. 강우진 청장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래서요? 제발 엄마만이라도 살려줘. 구속은 너무 심한 거 아냐? 수진은 민호를 차갑게 봤습니다. 법대로 한 겁니다.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그럼 비리를 덮으라는 얘기예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3년 동안 뇌물을 줬어요. 그게 범죄인 거 몰라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제 어머니는 파출부였어요.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했죠. 수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파출부 딸이 감히 경찰 집안에 들어왔다고. 그 말 기억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죠. 수진은 민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수진의 뒷모습을 봤죠. 한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순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죠. 법정에서 이순자는 무너졌습니다. 제발 제발요. 저는 아들을 위해.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순자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진은 강우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서연이 할아버지와 놀고 있었죠. 엄마. 서연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공주 오늘 뭐 했어? 할아버지랑 공원 갔어요. 강우진이 말했습니다. 판결 났다며? 네. 2년 실형이에요. 어떤 기분이에요? 아무 느낌 없어요. 당연한 결과니까요. 강우진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잘했어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지는 서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만 나아가면 돼요. 서연아, 엄마와 할아버지와 함께하면 돼. 서연이 웃었습니다. 곧 박민호와 박철수의 남은 인생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박철수는 해임 후 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했죠. 경찰 생활만 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박민호는 정직에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승진 기회는 없었습니다. 전국 경찰 조직에 박민호라는 이름이 낙인 찍혔으니까요. 비리에 연루된 경찰로 낙인이 찍힌 겁니다.
박철수는 작은 빌라에서 재정착금 200만 원으로 자취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나이와 경력 때문에 쉽지 않았죠. 한 번은 경비원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이 박철수를 알아봤죠. 전직 경찰서장 아니세요? 네. 감사에 적발된 사람 맞죠?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박철수는 면접 결과 없이 떠났습니다. 박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관으로서의 명예는 사라졌습니다. 동료들도 거리를 뒀죠. 한번 낙인이 찍힌 사람과 함께하면 자신들도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박민호는 결국 지방의 작은 파출소로 전보를 받았습니다. 시골 지역에서 한직으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했죠. 그곳에서도 박민호는 수진을 생각했습니다. 딸 서연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며 수진을 찾았지만 도시는 멀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작은 방에 살았습니다. 박철수는 하루하루를 무력함으로 지냈습니다. 아내도 이혼을 원했습니다. 더 이상 박철수와 함께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박철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들도 자신을 찾지 않았죠.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한 복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경찰청 감사관으로서 여러 건의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냉정하고 철저한 감사관으로 경찰 조직 내 명성이 높아졌죠.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습니다. 일은 일일 뿐이었습니다. 강우진은 경찰청장 자리에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공정성을 강조하고 부정을 철저히 단속했죠. 어떤 예외도 없었습니다. 높은 직급도 오래된 인맥도 무조건 원칙대로였습니다. 강우진의 개혁은 경찰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도 올라갔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강우진이 수진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여전히 비밀로 남았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강우진은 딸을 조직 내에서 과도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죠. 오직 실력과 원칙으로만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수진이 맡는 감사건마다 명확한 결과를 내놓자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에게 새로운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경찰청 감사관 실장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34살의 젊은 나이에 실장이 되는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감사 실적은 말을 했습니다. 내부 비리 100건 이상 적발, 영장 발부된 건 50건.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철저함으로 경찰청을 정화했습니다.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강우진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상관과 부하 직원으로만 보였죠. 하지만 강우진의 눈빛에는 자랑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임명식 후 수진의 사무실을 방문한 강우진이 말했습니다. 잘 여기까지 왔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 딸이 해낸 겁니다. 자랑스러워요. 강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이제 당신들을 경찰청에서 볼 차례가 올 겁니다. 누구요? 박민호와 박철수입니다. 그들은 지방으로 내려갔는데요. 강우진이 웃었습니다. 지방이라도 경찰은 경찰입니다. 그리고 부패는 어디서나 발견됩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이제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하라는 뜻이었죠. 3개월 후 박철수가 있는 지역의 경찰청이 감사 대상이 됐습니다. 지역 경찰청 적응 현황, 비리 조사라는 명목이었죠. 수지는 감사팀을 이끌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박철수와 박민호가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경력 관계로 행정실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형식상의 자리였죠. 박민호는 작은 파출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감사 첫날 박철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감사관실에서 나온 팀이 도착했다고 했죠. 팀장이 누군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팀장은 강수진 경위입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수진? 네. 경찰청 감사관 실장입니다. 박철수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감사관실로 들어왔습니다. 경찰복 차림이었고 가슴에는 실장 명찰이 달려 있었죠. 박철수 전 서장님 맞으세요? 박철수는 서서 인사했습니다. 네. 저 박철수입니다. 1시간 내로 최근 3년 행정 기록 모두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수진은 박철수를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했죠. 박철수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 정리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감사관 실장이 된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미 계획된 일이었을 겁니다. 박철수는 서류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감사 2일째 박민호가 소환됐습니다. 파출소 근무 현황을 물었죠. 박민호는 조사실에 들어가 수진을 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걸 알았습니다. 수진 실장님? 강수진 감사관 실장입니다. 공무 중이므로 개인적 호칭은 삼가하세요. 네. 박민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지난 2년간 담당한 사건들을 설명해 주세요. 박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죠. 이 사건은 왜 마감 기한 내에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부족해서요. 부족한 게 아니라 태만한 겁니다. 맞습니까? 박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대답하세요. 네. 제 태만입니다. 다음 사건은요? 수진은 한 건씩 짚고 넘어갔습니다. 박민호의 업무 실적은 형편없었습니다. 처리 건수도 적고 정확도도 낮았죠. 3년 전 징계 이후 박민호는 일을 하는 척만 했던 겁니다. 감사는 6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박민호는 신음소리를 내며 버텼죠. 조사가 끝나자 수진은 말했습니다. 향후 경찰청에 상세 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박민호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쓸려 내려앉은 모습이었죠.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뭐 어때 나왔어? 괜찮아? 다 망했어. 확실해. 무슨 일이야? 저 감사관 전 아내야. 동료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냥 몇 년 전 일이 있었는데. 박민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자신은 끝난 거였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 수진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박철수와 박민호 모두 징계 대상이 내용이었죠. 박철수는 책임자로서 조직 관리 소홀, 박민호는 직무 태만 및 성과 미달, 둘 다 감봉과 함께 부서 이동을 권고했습니다. 더 이상 경찰 현장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였죠. 보고서가 경찰청으로 제출됐습니다. 강우진이 이를 검토했습니다. 완벽하군요. 강우진은 결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 나왔습니다. 박철수는 감봉 3개월과 함께 지방의 작은 치안센터로 배치됐습니다. 경찰의 최하단이었죠. 박민호는 감봉 1개월과 함께 강원도 산골 경찰서로 전보됐습니다. 여름에도 춥고 겨울에는 더 추운 곳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치안센터 소장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이었죠. 박민호는 산골 경찰서에서 산사태 감시와 야생동물 신고 처리를 했습니다. 경찰 조직에서 가장 외진 자리였습니다. 이순자는 교도소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출소 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노한 표정은 없었고 목소리도 작아졌죠. 아들을 찾았습니다. 박민호는 산골에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아들을 보자 이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엄마가 뭐라고 했어?
내가 못 지켜줘서 내가 미안해야지. 박철수는 이순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접수되어 있었죠. 아이고 철수. 박철수는 애초 돌아볼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순자와 박민호는 산골 작은 원룸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매일이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파출부 딸이라고 무시했던 말들이 계속 들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수지는 감사관 실장으로서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전역에 걸쳐 비리 조사를 펼쳤죠.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조직 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줄어들었고 무단 휴가자도 감소했죠.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강우진과 수지는 공개석상에서 특별한 관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상관과 부하 직원의 관계로만 보였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우진의 딸이 경찰청 감사관 실장이라는 사실을.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 보직을 올리는 이사회의 메뉴에 올랐습니다. 부감사관이라는 자리였죠. 경찰청 내에서는 이례적인 승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실적이 말했으니까요. 서연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랐죠. 강우진은 여전히 손녀를 위해 시간을 내어 함께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학교 어땠어? 할아버지, 우리 반 체육 시간에 달리기 했어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한테 얘기해봐. 강우진은 손녀의 말을 받았었습니다. 서연은 강우진에게 학교 생활을 모두 이야기했죠.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공부 이야기. 강우진은 손녀를 친자식처럼 돌봤습니다. 수진도 알아챘습니다. 강우진이 자신과 서연만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는 걸. 어느 날 수진이 강우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 대신 할아버지와 함께 자랐으니까요. 강우진의 아내는 여러 해 전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우진은 딸과 손녀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어렸을 때는 뭐 했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너처럼 활발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조용했어. 강우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맞아. 엄마는 쭉 조용했어. 그땐 할아버지를 못 뵀으니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할아버지 만나고 변했어요. 강우진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달라졌어. 처음으로 가족이 뭔지 알았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아버지가 없었어요? 있었지. 하지만 만나지 못했어. 왜요? 여러 이유가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강한 사람이 됐어. 강우진은 수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행복해. 밥을 먹다가 강우진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이제 부감사관이 됐잖아. 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더 잘하면 돼. 경찰청을 정말로 정화할 기회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이 있어. 뭐요? 복수는 이제 끝내. 앞으로는 정의를 위해 일하자. 수지는 숟가락을 놨습니다. 그게 다른 건가요? 다르지. 복수는 과거를 바라보는 거고 정의는 미래를 보는 거야. 수지는 아버지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의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의가 뭐예요? 좋은 질문이네. 강우진이 웃었습니다. 정의는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이고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거야. 그럼 엄마는 좋은 일을 한 거네? 응. 엄마는 정말 잘했어. 그 말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아버지. 3년간의 고통을 견딘 끝에 얻은 정애. 그리고 딸과 함께하는 현재의 행복. 모든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밤 수지는 혼자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어딘가에서 박철수, 박민호, 이순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지만 수지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수진의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복수보다 정의를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3일 후 부감사관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찰들이 참석했죠. 강우진이 임명장을 건네줄 때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경찰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이제 더 높은 책임이 따릅니다.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강우진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에는 아버지의 자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경찰청 부감사관으로서 경찰 조직 정화에 앞장섰습니다. 부정부패로 적발된 경찰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절차는 투명했죠. 경찰청은 국민 신뢰도가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국내 공직 사회에서 가장 청렴한 조직으로 평가받게 된 거였습니다. 강우진은 여전히 경찰청장이었습니다. 할 일이 많았거든요. 서연은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서연은 엄마처럼 경찰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판사가 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와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감사관실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리를 찾아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각 부서의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을지 제안하기도 했죠. 경찰 조직 문화를 바꾸는데 힘쓰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철수와 박민호는 여전히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치안센터 소장으로 작은 마을을 지키고 있었죠. 박민호는 산골 경찰서에서 근무했습니다. 더 이상 승진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박민호는 서연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이 중학생이 됐을 텐데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박철수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손녀의 얼굴을 처음부터 본 적 없었습니다. 이순자는 산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파출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박철수가 치안센터에 방문했습니다. 박민호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민호가 없었습니다. 박민호는 그날 인근 마을 산사태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경찰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이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1시간 후 박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박철수를 보고 박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녕. 오늘따라 와봤다. 어떠세요? 뭐가 어떠냐니. 이 모양이지. 박철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구와 오래된 컴퓨터. 경찰서라기보다는 창고 같았습니다. 우리 다 망했어. 아버지. 내가 욕심을 냈기 때문이야. 돈과 명예를 탐했으니까. 박철수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네 아내와 딸을 잃었어. 박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어딘가? 모르겠어. 흔적이 없어. 박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야. 이게 정의인가 싶기도 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 그렇게 부자는 침묵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강우진의 은퇴식이었습니다. 30년 경찰 생활을 마감하는 자리였죠. 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우진의 주요 업적들이 소개됐습니다. 경찰청 정화, 부정부패 척결, 조직 혁신,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이 소개됐습니다.
경찰청 부감사관 강수진. 부감사관 강수진은 경찰청장 강우진 청장의 후임으로 경찰청 감사관실을 이끌게 됩니다. 부감사관님.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빛내주신 청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믿어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수진은 강우진을 봤습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강우진의 딸이 경찰청 감사관 실장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언론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우진은 일어나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 파출부의 손자와 경찰청장. 20년 만의 만남에서 시작된 이들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객석에서 할아버지와 엄마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라고 했어요. 저기 사람이요. 서연은 강우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당신 할아버지인데? 네. 할아버지가 경찰청장이었어요. 서연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3시 함께 모였습니다. 강우진의 은퇴를 축하하는 자리였죠. 할아버지, 정말로 그만두세요? 응. 30년 일했으니 이제 됐어.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너희 둘이랑 시간 보내려고. 강우진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너 봐주는 것만 해도 할 일이 많아. 수진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후회가 뭐 하는 거야?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그게 뭔데요? 너를 찾는 것, 너를 지키는 것, 너를 자랑하는 것. 강우진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것뿐이었어.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수진은 공식적으로 경찰청 감사관실 실장이 됐습니다. 국내 경찰 조직을 감시하는 최고 책임자가 된 거였죠. 처음 여성 감사관 실장이었습니다. 서연은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엄마처럼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꿈을 품고 강우진은 은퇴 후 시간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대학에서 경찰 윤리와 정의에 대해 가르쳤죠. 많은 학생들이 그의 강의를 듣길 원했습니다. 3대가 정의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행동으로, 엄마는 현장에서, 손녀는 미래를 위해. 한편 박철수는 치안센터 소장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정년을 맞이한 겁니다. 박민호는 여전히 산골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질 희망이 없었죠. 이순자는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파출부 일은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로 노인 요양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죠. 어느 날 수지는 자신이 감사한 건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10년간 발견한 비리 2,000건. 그중 극형을 받은 경찰이 300명. 구속되지 않은 경찰 중 300명도 각종 징계를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의. 그것이 수진이 만든 경찰청이었습니다. 강우진이 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서였죠. 밥이 뭐라고 했어? 된장찌개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수진은 밥을 퍼주었습니다. 서연은 대학교에서 방학을 맞이해 집에 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기말고사 점수 봤어요? 봤지. 법학 개론 만점이구나. 저 할아버지처럼 법정에서 판사하고 싶어요. 강우진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경찰이었는데? 네. 그런데 할아버지보다 엄마가 멋있어서. 수진이 한숨 물렸습니다. 뭐라고? 엄마는 나쁜 사람 잡으니까요. 강우진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엄마도 멋있지. 밥을 먹으며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행복하세요? 강우진은 숟가락을 놨습니다. 그리고 딸을 봤습니다. 너무 행복해.
내가 이토록 행복할 줄 몰랐어. 왜요? 아버지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강우진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찾아서 너를 보호해서 너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있다는 게 좋아요. 정말 감사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앞으로 열심히 하면 돼.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없이 살 때는 정말 힘들었어? 응. 아주 힘들었어. 그런데도 포기 안 하셨어요? 할 수 없었지. 너 때문에. 서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저한테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힘들 때 도와줄 사람? 있을 거야. 있어야 해. 서연은 아버지를 생각해 봤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수지는 혼자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10년 전 이맘때쯤 자신은 현관문 밖으로 쫓겨났었습니다. 그때의 수지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걸. 3년 전 산골에서 박민호가 수진을 검색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강수진 경감의 기사를 찾아냈죠. 경찰청 부감사관으로 활약 중인 강수진 경감. 기사에는 강우진 청장의 딸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그 기사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의 딸은 경감까지 올랐고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그 뒤 여러 번 편지를 썼습니다. 모두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박철수는 정년 후 작은 서점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경찰복을 벗고 한 명의 시민이 되는 게 편했으니까요. 이순자는 요양센터에서 일하며 자신의 과거를 되씹었습니다. 20년을 돌이켜보면 자신이 잘못한 게 뭔지 분명했습니다. 신분을 따졌던 것, 남을 무시했던 것, 사랑보다 명예를 택했던 것, 그 모든 게 자신과 아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죠. 그 정도가 수진이 준 대가였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감정이 아닌 법으로 한 복수, 원칙이 아닌 정의로 한 복수. 5년 뒤 서연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판사 시험을 준비했죠.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법복을 입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경찰청 감사관실을 떠나 다른 자리로 옮기려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자문관 자리였습니다. 더 큰 무대에서 정의를 실현할 기회였죠. 강우진과 수진 그리고 서연. 3대가 모두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수지는 경찰청 감사관실을 둘러봤습니다. 10년을 일한 자리였습니다. 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죠. 파출부 딸이 경찰이 되어 감시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자신은 부패와 싸웠습니다. 주저함 없이, 의심함 없이, 정의의 이름으로. 동료들이 모여 수진을 배웅했습니다. 수진 실장님 정말 가세요? 네. 새로운 자리에서 뵐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울 거예요. 수진은 웃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사무실을 나오며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현관문에서 쫓겨났던 그날. 배에는 아이가 있었고 손에는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파출부 딸이 되고 경찰이 되고 감사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은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경찰청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강우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셋이 경찰청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서울거리가 밝았습니다.
파출부 딸이 경찰청장 아버지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손녀 서연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너희들 먼저 가. 수진이 손을 놨습니다. 강우진은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정의를 지킨다는 게 참 좋구나. 수진도 웃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아. 이제 앞으로만 나아가면 돼. 셋이 함께 걸었습니다. 신분도 재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정의를 함께 실현하는 가족이라는 것. 파출부 딸이 경찰청장 아버지와 함께 만든 역사. 그것이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종로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이순자가 노인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산골 경찰서에서는 박민호가 산사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서점에서는 박철수가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인과응보. 법으로 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정해. 파출부 딸이 경찰청장 외동딸이었다는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모두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정의는 늘 승리한다는 것을, 신분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건 마음의 정의, 하나의 믿음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게 수진이 보여준 답변이었습니다.